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잠을 자다가 혹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 아프고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함이 몰려온 순간,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증상이 찾아온다면 정말 아득한 공포가 몰려오죠. 그 순간 우리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심장마비가 올 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장마비의 현실. 심장마비, 즉 심정지는 한국에서 매년 수만 명을 위협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도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100명 중 95명 이상은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신고가 늦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 시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둘째, 응급조치가 없습니다. 곁에서 가슴 압박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심장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셋째, 구조대 도착까지 7에서 8분이 걸립니다. 심장이 멈춘 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1. 가슴 중앙 통증. 쥐어짜는 듯 돌덩이로 누르는 압박. 휴식해도 자세 바꿔도 사라지지 않음. 2. 방사통. 왼팔, 목, 턱, 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기도 함. 3. 호흡곤란. 평소보다 숨이 차고 깊게 쉬어도 답답한 느낌. 4. 식은땀과 구역질. 이유 없는 땀, 메스꺼움, 현기증. 5. 극심한 피로. 잠을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음.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 환자는 속쓰림, 어깨 결림, 소화불량처럼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큰일이 됩니다. 골든타임, 첫 10분.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떨어집니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생존 루틴. 1단계, 즉시 119 신고.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 손이 안 되면 음성명령. 시리아, 119에 전화. OK 구글, 긴급전화. 스마트워치 SOS 기능 활용. 2단계, 안전한 자세. 서 있다 쓰러지면 위험. 앉거나 반쯤 누워 상체를 세우세요. 옷과 허리띠를 풀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3단계, 현관문 열기.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세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메모해두면 더 좋습니다. 4단계, 약 복용. 의사 지시 받은 경우에만 아스피린 162에서 325mg 씹어 삼키기. 단, 알레르기, 출혈 위험이 있으면 금지.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은 경우 지시에 따라 혀 밑에 복용. 5단계, 주변에 신호 남기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화 걸기.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 119를 불렀다. 대화가 끊기면 상대가 즉시 인지하고 구조 요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72세 이모 씨.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왼쪽 팔까지 저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즉시 119 신고 현관문을 열고 아스피린 복용. 10분 뒤 도착한 구급대는 의식을 유지한 덕분에 응급처치가 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심장 손상이 최소화돼 현재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환자분은 조금만 더 참자 하고 버티다 2시간을 지나 병원에 왔습니다. 심장 기능 절반을 잃고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일부 요약. 1.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 2. 혼자 있을 때 생존율 5% 미만. 3. 전조 증상. 가슴 압박, 방사통, 호흡곤란, 식은땀, 극심한 피로. 4. 첫 10분이 생사를 결정. 5. 생존 루틴. 119 신고 안전한 자세. 현관문 열기 약 복용. 가족, 이웃 연결. 여러분, 우리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첫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A.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국에서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자택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 가족이 없는 시간에 혼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즉시 119 신고입니다. 핸드폰이 멀리 있다면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웃이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삼성 갤럭시는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전화가 걸립니다. 둘째, 현관문 열기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5분 이상 지연됩니다. 평소에도 문에 비상시 개방 방법을 메모해 두세요. 셋째, 안전한 자세 취하기입니다.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옷이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넷째, 응급약 복용입니다. 아스피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늦추고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단, 금기가 있는 분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남기기입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가슴이 아프다, 119를 불렀다 라고 알리세요. 의식이 끊기더라도 가족이 바로 119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 B. 길에서 갑자기 길을 걷다가 가슴이 아플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쓰러져 머리를 다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첫째, 즉시 멈추고 앉기입니다. 벽, 난간, 벤치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둘째, 주변인에게 요청하기. 지나가는 사람을 꼭 지목해서 저기요, 119 불러주세요. 막여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망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해야 행동합니다. 셋째, AED 찾기입니다. 지하철역, 관공서, 대형마트,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 이런 곳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주변인이 사용하면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넷째, 의식 잃을 때 대비입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주변인이 있다면 119 지령에 따라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 시, 운동 중. 운동하다 갑자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등산, 골프 연습, 조깅 중에 심장마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운동 즉시 중단. 조금만 더 하자는 금물입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자세. 앉거나 누워서 상체를 세우세요. 셋째, 동행자에게 119 신고 지시. 운동은 대부분 혼자보다 함께합니다. 넷째, 약 복용.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자는 지시에 따라 복용. 다섯째, 환경관리. 새벽의 찬 공기, 갑작스러운 추위는 심장을 자극합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상황 D. 운전 중. 운전 중 심장마비가 오면 본인뿐 아니라 타인도 위험합니다. 첫째, 비상등 켜기.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천천히 세우세요. 둘째, 주차 브레이크.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세요. 셋째, 문 열기. 구급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거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합니다. 넷째, 119 신고. 스피커폰을 켜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다섯째, 재운전 금지. 통증이 줄었다고 다시 운전하면 더 큰 위험이 옵니다. 가족과 이웃의 준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가족끼리 심폐소생술 교육받기. 집 근처 AED 위치 지도에 표시. 부모님 댁에 119 안심 서비스 신청. 이웃과 안부전화 약속하기. AED와 CPR의 힘. 자동심장 충격기 AED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패드를 붙이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줍니다. 3분 내 사용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또한 CPR, 즉 가슴 압박은 심장이 멈춘 순간 뇌에 산소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깊게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렵지만 가족이나 이웃이 곁에 있다면 누구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부 요약. 집에서 119 신고, 현관문 열기, 안전한 자세, 약 복용, 가족 연결.
길에서 멈추고 앉기, 주변인 지목, AED 찾기, CPR 요청, 운동 중 즉시 중단, 동행자 신고, 니트로 복용, 추위 피하기, 운전 중 비상등, 갓길 정차, 문 열기, 119 신고, 재운전 금지, 가족, 이웃 교육, AED 위치 확인, 안심 서비스, 안부 전화. 여러분, 우리는 심장마비가 얼마나 무섭고 응급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 심장마비가 발생한 뒤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평생 20억 번 이상 뛰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생활습관과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1. 운동.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써야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스트레칭은 심장의 힘을 키워줍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새벽의 추운 공기에서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따뜻하게 몸을 풀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2. 식습관. 심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습니다. 혈관 건강이 곧 심장 건강입니다. 소금 줄이기, 짠 음식은 혈압 상승, 기름진 음식 줄이기, 혈관을 막습니다. 채소와 과일 늘리기, 항산화 성분이 도움. 통곡물, 견과류, 생선, 좋은 지방과 영양 공급. 한국인의 식탁은 종종 짜고 기름집니다.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음식은 맛있지만 소금을 많이 포함합니다. 조금 싱겁게 먹는 습관이 심장을 오래 지켜줍니다. 3. 금연과 절주. 담배는 심장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술도 과음은 위험합니다. 과음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4.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은 큰 위험 요인입니다. 뱃살이 많으면 혈관 안쪽에도 기름이 끼기 쉽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좋아집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심장은 정신적 긴장에도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호흡법, 명상, 산책,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이 심장을 지켜줍니다. 6. 수면. 잠은 심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부정맥과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내외의 수면을 지키세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심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심장마비의 3대 위험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절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준비. 심장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PR, AED 교육 함께 받기. 주변 AED 위치 지도에 표시. 응급약과 의료정보 정리해두기. 매일 안부 확인 습관 만들기. 가족이 함께 대비하면 누구에게 위기가 닥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교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아내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AED 위치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뇌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초기 대응이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 119 신고가 늦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심장은 평생 우리를 지탱하는 엔진입니다. 엔진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의 관리와 대비입니다. 1. 규칙적인 운동. 2. 건강한 식습관. 3. 금연과 절주. 4. 체중과 스트레스 관리. 5. 충분한 수면. 6. 정기검진. 7. 가족과 함께하는 준비. 이 7가지가 심장을 평생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마무리. 심장마비의 현실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과 생활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119 신고와 초기 대처가 생명을 살리고 예방습관이 심장을 지킨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